안녕하세요. 김영대 스쿨 오브 뮤직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김영대고요. 오늘은 가볍게 하지만 진지하게 음악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뭐 알쓸신잡 같은 그 프로그램들 즐겨 보셨죠? 뭐 혹은 벌거벗은 세계사나 차이나는 클래스 같은 이런 교양 프로 같은 데서 또 저를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때로는 조금 깊기도 하고 더 캐주얼하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쿨 오브 뮤직 다양한 방식으로 꾸며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사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음악에 대해서 평소에 뭔가가 막 궁금하거나 이런 게 알고 싶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음악을 듣는 일반 대중이라면 어떤 이야기들을 궁금해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일단 뭐 시작이니까 가볍게 좀 이런저런 시의성 있는 얘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과 제가 느끼는 어떤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음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또 연결을 해볼게요.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뭐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놀랍고 뿌듯하고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분을 느꼈지만 그때는 그냥 마냥 기뻤던 것 같고요. 이번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소식은 뭔가 어디선진 모르겠는데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울림, 감동, 벅차오름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뭐 문학계 사람은 아닌데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은 늘 남의 나라 잔치, 그 어떤 우리에게는 해외 문학이 받는 어떤 상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이번에 뭔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느낌이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님의 글이 아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한국이라는 역사의 그런 특수성을 굉장히 보편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냈다라는 점이 이번 수상의 이유 중 하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의 역사 같은 것들이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읽고 공감을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날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더 감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문학만의 경사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이번에 한강 작가님이 수상을 한 이후에 제가 이상하게 축하 문자는 아닌데 축하 문자랑 비슷한 그 카톡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한강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함께 그런 축하하는 인사와 더불어서 김영대 작가님도 김영대 평론가님도 뿌듯해 하셔도 될 일이다 이런 되게 응원과 축하의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강 작가님의 성과고 한국 문학계의 성과인데 사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음악평론가인 나에게도 혹은 내가 우리의 한 성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문화는 기세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음악이든 문학이든 혹은 그 역사이든 간에 이것이 먼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나 이벤트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의 이야기가 뭐 소중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관심 자체가 없다면 아마 그런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혹은 음악이나 여기에 쏟아지는 관심도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세월 동안 영화, 문학, 뭐 음악 과연 그게 다 별개일까라는 생각이 이번에 축하 문자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분이 뭐 문학동네라든지 이런 출판사에 지금 에디터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신 얘기가 김영대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국 대중문화를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해외 사람들에게 한국에 얼마나 훌륭한 그런 동시대 문화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뭐 한강 작가님과 같이 세계적인
그런 어떤 위대한 작가, 네, 작품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또 무겁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K컬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이런 작은 뭐 평론일이나 평가나 이런 코멘트 같은 것들이 결국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또 알게 하고 그런 대중 뭐 음악을 포함한 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런 관심 자체가 하나의 큰 어떤 대세, 네, 흐름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이번 한강 작가님의 수상이 됐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지금 책을 쓰기 위해서 마침 또 문학동네와 계약을 했는데 빨리 책을 멋진 책을 완성을 해서 여러분께 선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노벨문학상은 그 어떤 특정한 산업이나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되게 보편적인 상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음악과 1대1로 매치되는 상은 찾기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음악에서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상을 꼽아보자면 미국 대중음악상 중 하나인 그래미 어워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미 어워즈는 뭐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미국 내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든지 음악인으로서 한 번쯤 꿈에서나마 그려보는 네, 그런 꿈의 어워즈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미가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대중들에게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사실 뭐 수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걸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상을 받은 이유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말할 수 있지만 수상을 못한 의미에 대해서 말해달라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왜 수상을 못했는지 그걸 여기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방탄소년단이 수상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래미의 단면, 그러니까 그래미라는 상이 갖고 있는 하나의 보수성, 편협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K-팝이나 한국 대중음악 전반에 대한 뭐 일종의 뭐 무시, 뭐 혹은 폄하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비판을 한편은 받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비판들이 그래미가 사실 지난 세월 지난 몇십 년간 받아온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래미는 보수적이다. 여기 보수적이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그 이제 그래미라는 곳 상을 선정하는 이 레코딩 아카데미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레코딩 아카데미의 회원들 그 중에서도 이제 보팅 멤버들하고 하는 투표인단이 최종적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투표인단의 구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음악 내부의 산업의 종사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당연히 뭐 레코드 회사들의 중역들이나 뭐 CEO들 뭐 혹은 그 높은 자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위를 누려온 아무래도 남성들 그리고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는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많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또 상당수가 사실은 백인들. 그래서 이런 백인, 중년, 주류 남성들이라고 하는 어떤 인종적인 문화적인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미라는 상의 보수성이나 편협함을 강화해 온 그런 이유가 됐다라는 지적은 사실 나온 지가 오래됐죠. 뭐 실제로 결과로도 어느 정도 그런 그래미의 편협함이 드러난 사례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힙합이 아직까지 뭐 올해의 음반으로 선정된 적이 없다라든지 물론 힙합이라는 음악 자체가 시상 부문이 된 역사도 굉장히 짧지만요. 그리고 뭐 BTS를 비롯한 이런 아시안 팝 음악이 조명된 적이 당연히 없었다 혹은 부족했다라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여성 아티스트라든지 흑인 음악 아티스트들이 주목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그래미라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볼 수는 없지만 음악계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래미 어워즈라는 상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여겨져 왔었죠. 예.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만 그만큼 결함이 있는 만큼 권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음악 시상식 그래미라는 음악 시상식 자체가 뭐 팬들이나 소비자의 투표나 선호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투표인단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음악 산업에서 일정 기간의 커리어를 쌓은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낸 전문가, 음악 산업 종사자들에 의해서 선정되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대중 음악인들 입장에서는 팬들에 주는 사랑도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측면이 그래미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보수적인 만큼 그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더 큰 성취로 뮤지션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그래미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래미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또 그래미 후보에 오르고 또 수상자로 결정이 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죠. 예, 집안의 경사처럼 뭐 SNS에 또 올리고 사실 그 수상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뭐 사실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위는 뭐 대단하죠.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게 그래미가 미국 음악 산업에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 아티스트인 한국 뮤지션이 그 안에서 큰 임팩트를 남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불가능한 일에 가장 가깝게 간 아티스트가 있었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데뷔부터 5년 이상 쌓아온 그런 어떻게 보면은 외곽에서부터 때려 들어가기 시작한 하나의 기세가 있었고 거기에 미국 시장 안에서 자발적으로 구축돼서 활동하기 시작한 그런 아미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코어들의 화력에 의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서서히 이제 설득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흐름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위한 싱글들을 다이너마이트나 버터 같은 곡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곡들이 실제적으로 빌보드 차트나 어떤 우리가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노출이 됐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평소에 케이팝이나 아시안 팝 음악에 관심이 없는 그런 보수적인 평단에까지 다가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 년간 사실 이제 그래미도 이런 보수적인 그 상이라는 평가를 깨기 위한 본인들만의 노력을 해오기는 했어요. 제가 사실 뭐 레코딩 아카데미 관계자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옹호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들도 노력을 하지 않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심사위원들의 상당 부분 퍼센트를 백인이 아닌 다양한 인종의 심사위원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젊은 심사위원단 그 투표인단의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 끗이 모자랐다 이런 느낌이 들고 물론 저 역시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방탄소년단이 그 첫 수상자가 되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앞으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그래미 수상자가 대중음악인으로서 나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방탄소년단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동안 쌓았던 인지도에다가 새로운 음악들로 또다시 후보에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하나의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옵션은 K-팝이 지금의 테두리를 넘어서 조금 더 글로벌한 산업으로 성장을 한다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이제 K-팝 산업이 몰두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현지화 그룹이라고 해서 현지인들로만이 이루어진 K-팝 그룹을 이제 론칭하는 건데 물론 이 경우에 그들을 한국 가수라고 볼 수 있느냐 라는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정서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긴 힘들겠죠. 제 아무리 SM이 제작하거나 혹은 하이브가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뭐 영국인들로만 이루어진 K-팝 그룹이 그래미를 받는다. 그럼 이거를 한국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례를 제외한다면 그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한국계 미국인 가수들의 뭐 성장이라든지 그들이 미국 팝 시장에서 어떤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디테일한 방법론으로는 역시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유명 외국 팝 가수와의 뭐 콜라보레이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외국 가수가 주도하더라도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뭐 한국 가수 혹은 외국 가수도 같이 이렇게 수상자로 호명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또 옵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늘 그렇듯이 평론가의 예측과 현실과는 괴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측을 비웃고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K-팝 가수들,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뉴진스라든지 이런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가수들이 어느 날 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그런 히트곡들을 내고, 그런 것들이 또 영어 버전이나 미국에서 발매되는 싱글 버전들이 크게 히트해서 뭐 이런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정말 한국인으로만 이루어진, 뭐 우리식 표현으로는 순수 토종 한국인으로만 이루어진 혹은 한국에서 만든 그룹이 그래미를 정복하는 날도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수상이 보다 많은 옵션을 우리에게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대중음악 전체의 인지도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K-팝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미국 시장에서 소수 어떤 민족, 인종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 같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 패기구라고 굉장히 유명한 DJ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죠. 하지만 해외에서 활동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이런 식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죠. 클래식에서는 뭐 정명훈 씨도 있었고 조성진 씨, 임윤찬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한국인 무대가 아니죠. 이제 K-팝도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런 아티스트들. 그 외에도 저는 뭐 패기구 씨와 같은 그런 장르 뮤지션들이 활약을 함에 따라서 그런 뮤지션들이 장르 분야에서 오히려 수상 소식을 먼저 전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요즘은 하게 돼요. 꼭 그것이 K-팝, 우리가 알고 있는 K-팝 혹은 K-팝 아이돌이어야 할 이유는 없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이건 그냥 저의 소소한 예상입니다. 보통 예상이 잘 맞으신가요? 뭐 맞을 때도 있고 잘 맞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예, 예. 근데 좀 이제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래미 보유국입니다. 왜냐하면 조수미 씨가 이미 상을 받았어요. 여러 번 또 후보에 올라서 2번인가 3번 후보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한 번 상을 받았고, 또 그 레코딩 엔지니어 분도 이미 그 엔지니어 부분에서 상을 받으신 적이 있고요. 뭐 그러한 이미 우리가 레주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뭔가 굉장한 어떤 신호처럼 느껴져요. 예. 한편으로는 늘 우리 스스로를 좀 비하하고 저평가하고, 그러니까 겸손이 좀 지나쳐서 뭔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뽕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늘 스스로를 한계 지우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주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이번 수상 소식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한 단계 뭔가 졸업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리고 분명히 이런 좋은 기운이 대중음악까지 올 것이다. 이거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드는 어떤 확신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인은 아니지만 음악 평론가로서 느끼는 어떤 소회들, 그리고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학계가 오랜만에 너무 활력을 되찾고, 진짜 출판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오랜만에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학의 전반에 어떤 활력소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늘 비판만 했던 그래미의 한국 아티스트가 수상자로 호명되고 올라서는 그날도 한번 기다려봅니다. 어떻게 첫 강의, 토크 만족스럽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다양한 얘기 더 편하게 재미있게 들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스쿨 오브 뮤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